계속 일을 미루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ADHD 마비라고 불리는데요.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죠. 혹시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하며 자책하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그 문제가 당신의 의지나 성격 탓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두뇌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괜히 설쳐봤자 어차피 또 끝내지 못하겠지. 네, 맞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또다시 해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겠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 또한 몇 년이나 그렇게 자책하며 실행을 못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도 자청, 신사임당, 북토크님처럼 실행을 팍팍 할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요. 그러다가 정신의학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의 영상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두뇌와 싸우고 굴복시켜서 실행을 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뇌의 특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마치 키가 작으면서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NBA 농구 선수가 되려는 것과 같은 거였죠. 러셀 바클리 교수님의 꿀팁은 우리 뇌와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방법을 알게 해줬습니다. 키가 작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 코딩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세계 대학의 종신 교수 임명을 받은 세계적인 ADHD 전문가입니다. 몇 년 전 은퇴를 하셨지만 그와 상담을 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등 ADHD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2024년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학회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정말 ADHD인에게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꿀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을 불태우고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해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미루기 습관을 고친 방법이에요. ADHD도 5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라도요. 우리가 항상 실패했던 이유는 내 성향이 맞지 않는 방법으로 미루기를 고치려고 하니 효과가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서든 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실 거예요. 내가 5가지 성향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해법으로 실행해야 돼요. 마치 A형, B형, O형 등 혈액형별로 다른 혈장이 필요한 것처럼요.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이 방법들 덕분에 저는 이를 실행도 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게 되었죠. 끔찍한 자기 비난, 이유 모를 불안감도 없애면서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게 되고 정신 차려보면 해야 할 일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이 짜릿한 하이퍼 포커스, 초집중을 알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키를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와 같죠. 하지만 ADHD인에게 일의 시작은 기름이 없는 차에 시동을 걸려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의 인류인 도파민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ADHD의 뇌는 선천적으로 도파민이 적게 나온다고 해요. 긴급하거나 새롭거나 감정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으면 거의 도파민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엔진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연료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때문에 시간 계획을 세우세요, 노력을 하세요 와 같은 평범한 조언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정말 압도적인 생산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ADHD가 없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하이퍼포커스, 초집중을 활용해서요. 지금부터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ADHD의 두뇌를 천재의 두뇌로 바꿔주는 방법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5가지 ADHD 미루기 유형을 만나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유형, 압도당한 회피형. 이 유형은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당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감정 속에서 복잡함을 느끼고 결국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성향의 ADHD는 일 자체보다 따라오는 감정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메일 쓰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메일 받는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두렵고, 보고서 작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보일까봐 무서운 거죠. 미루는 습관의 원인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요. 해결책 1. 감정에 이름 붙이기. 머릿속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진짜 느끼는 감정은 뭐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피함, 불확실함, 뭐든지 좋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UCLA 대학의 매튜 리버먼 심리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고통을 관장하는 편부체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공포영화에서 살인마의 가면이 벗겨지고 누구인지 알면 공포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해요. 해결책 2. 어리버리한 인턴에게 말하듯 실행하기. 처음에는 다 어색해. 일단 로그인부터 해보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압박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거죠. 의외로 실행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3. 불안한 시간을 계획하기. 불안감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오후 3시에 10분 불안하기. 지금은 딱 한 문장부터 시작해보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엄청납니다. 불안감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우리 뇌가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형. 이 유형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뭘 해야 할지도 알죠. 하지만 뇌에서 도파민이 전혀 나오지 않는 무기력 상태입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거죠. 수많은 동기부여 유튜버들이 말하는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하라는 조언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에겐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를 타고 F1 시합에서 우승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유형의 ADHD는 일을 끝낸 후가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도파민이 필요하니까요. 해결책 4. 보상 먼저 받기. 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줘야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거죠. 뇌를 먼저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악 듣기나 산책 같은 행동은 약간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도파민을 강렬하게 분출시키는데요. 이후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거죠. 스탠퍼드대 중독의학 전문의 NRMK 교수의 베스트셀러 도파민 네이션에도 나오는 방법이에요. 해결책 5.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기.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이 성향의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가 돼야 합니다. 파일 열기, 제목 쓰기, 이게 전부예요. 이런 작은 성공으로 도파민을 만들어 더 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 유형, 도파민 추종자. 이 유형은 지루한 것을 병적으로 싫어해요. 마감일이나 해야 할 일 같은 말로는 꿈쩍도 하지 않죠. 오직 새로움, 긴급함,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마감 2시간 전에 일주일치 일을 해치워버리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에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진짜 성장은 그 본능을 역행하여 건강한 고통과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할 때 시작된다고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 과제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역행의 스위치를 켜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해결책 6. 도전 과제로 만들기. 다른 사람이 너는 절대 못해 라고 말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통쾌한 사이다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켜요. 해결책 7. 연문으로 들어가기.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 혹은 가장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내용 작성이 아니라 PPT, 디자인부터 고르는 식이죠. 이 성향은 중요성이 아니라 재미로 움직이거든요. 해결책 8. 과감히 다른 일 하기. 지금 하는 일에 갑자기 흥미를 잃었나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마도 그 일은 지금 당장 긴급한 게 아닐 거예요. 긴급하다면 당신은 초능력을 발휘했을 거니까요. 과감히 다른 일을 하세요.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원래 하던 일이 또 하고 싶어졌을 겁니다. 네 번째 유형, 지쳐 쓰러진 완벽주의자. 이 유형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실패 경험과 자책감에 이미 빠져 있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리한 방법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해결책 9. 결과가 아닌 시간 목표 세우기. 이 일을 끝내겠어 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에 딱 30분만 봐야지 라고 약속하는 거죠.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30분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란 믿음이 쌓이고 장기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 유형, 마감 임박형. 대부분의 ADHD인들이 공감하는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감일이 목전까지 다가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죠. 해결책 10. 외부 책임감 활용하기. 스스로 정한 마감은 쉽게 무시해요. 이 유형은 외부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말이죠. 부모님, 친구, 교수님, 누구든 좋아요. 내가 괴롭지 않을 정도의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찾아보세요. 해결책 11. 외부 책임감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99%는 외부 책임감을 쓰다가 실패합니다. 이 방법이 잘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더 깊은 실행마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이 파트만 따로 1시간 강연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면 여러분이 지루해 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아마도 여러 유형이 섞여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11가지 해결책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의 뇌와 싸우지 않고 친구처럼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방법 중 이건 나에게 딱 맞겠다 싶은 방법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마감 임박형인데 외부 책임감을 당장 써봐야겠어요 처럼요. 사람의 뇌는 직접 필기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면 수십 배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ADHD는 더 그렇죠. 여러분의 이 작은 시작이 지긋지긋한 미루기 습관에 꼬리를 끊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